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공부를 하고 있는 강준영입니다. 주로 주 연구 분야는 한중 관계, 중미 관계, 북중 관계, 양안 관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내부의 정치 경제를 주로 관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는 이미 2017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미중 경쟁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3년간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공급망 위기도 이제 전 세계가 봉착을 했고, 그로 인한 글로벌 쇼크,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됐고 결국은 복합적 위기로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최근에 북러 밀착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죠. 이거는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와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불확실성이 더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다양한 분야로 기업이라든지 경영, 이런 측면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 경쟁은 사실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볼 때 미국의 힘이 쇠퇴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중국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특히 시진핑 체제에 와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미소가 대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차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력, 이걸 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미중 갈등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두 가지에다가 소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여기에 또 문화 파워,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전략 경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인데, 사실 두 나라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중국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없으면 사실은 완제품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굉장히 확산돼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유럽에 수출을 해야지 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미국이 먼저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을 꺼냈고, 공식적으로 G7 히로시마 회의에서 바이든이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교역을 하되 위험 요인만 감소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작년 12월에 말리 G20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때 다 각자 얘기만 했지만 합의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걸 막자. 그래서 고위급 교류를 하자.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 2월에 정찰 풍선 사건이 생기면서 고위급 교류가 이제 스톱이 됐었다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문했고, 그 중간에 켈리 기후특사가 또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먼드 상무장관까지 방문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도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는 어렵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오래 가겠지만, 이 두 나라가 양국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 갈등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갈등 있는 대화기에 진입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중은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어렵죠. 특히 이제 어느 국가든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지금은 화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수급이 돼야 되고, 자국이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기습, 하마스 정권의 기습으로 이 전쟁이 시작이 됐지만,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 확대가 되면 이 산유국들이 다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제 에너지 체계, 유가 체계가 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이 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지금 상황은 미국이 짜놓은 판이, 중동판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를 통해서 뭔가 중동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려고 하는 미국과, 사우디와 이란의 수교를 통해서 그 틈을 파고들려는 중국이 또 싸워야 되는데, 이 틈에서 물론 지금 중국의 처지도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둔 미국이야말로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죠. 전쟁을 부추기러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막으러 가는 겁니다. 원래 그 상호 전쟁을 하게 되면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격받은 것보다 너무 많이 때리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확전된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웅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시대는 끝났다, 다 나오자, 그리고 다 미국으로 가자 라든지, 미국은 아닌 것 같아, 중국으로 가자 라든지, 이런 일반론적인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중이 지금 모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중국의 지방정부가 와서 협력 파트너를 찾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생각을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분야별, 업종별, 지역별로 세심하게 나누어서 접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을 꼭 품질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만 경쟁력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성비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약간 낮은 단계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얼마든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장 조사라든지 분야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면은 한국의 기술력과 능력이 충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